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 대책이 적절하냐 하는 것들을 평가를 하는 그런 세 단계의 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전 변경의 원자력 분야에서는 형상관리 절차를 주로 따라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변경하는 사례가 적고 주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제 아까 이제 화학발전 같은 경우처럼 장비나 설비의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나 설비의 변경한 경우에 이런 형상관리 절차에 따라서 예상 변경 요인을 규명하고 리스크 영향 분석하고 문서화하고 그다음에 요인을 분류를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형상 변경 관리 절차에 이제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일 아직 다 마치질 않아서 사실 이제 이 정부의 내용은 다 결론은 나진 않았지만 저희가 했던 내용들은 이제 대략 이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방향성에 대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변경 대상이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중대한 변경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조직 기능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기술적 운영적 조직적 사항에 대한 어떤 3세 지표를 만들어서 중대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 다음에 중대한 변경이냐 보통의 변경이냐 경미한 변경을 좀 개량화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은 그다음에 어떤 위험도 평가를 해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 조직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요 예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 일부 예를 들면 조직 구성 및 기능의 변경이냐, 조직 인원의 변경이냐, 인원의 자격 변경이냐, 국면피 변경이냐, 타결과의 관계가 변경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도를 판단할 수 있는 A, B, C, D의 등급을 내서 거기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또 새로운 장비의 경우는 동일한 설비로 교체하느냐, 신규 설비로 추가하느냐, 기능은 동일하지만 방식이 신규 어떤 방법이 대한 거냐, 그 다음에 운영 방식이 변경이 되느냐, 유지보수 방식이 변경이 되느냐, 점검 주기가 변경이 되느냐, 이런 세부 사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사항들이 어느 경우인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 그것이 점수화돼서 이게 중대한 변경이다. 점수를 총합을 하겠죠. 점수화해서 중대한 변경이다, 아니면 경미한 거다, 보통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등급 그러니까 중대성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성을 평가하면 그 중대성의 등급에 따라서 이제 CSF 위험 평가 그 절차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위험 발생 빈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심각도 평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해서 리스크 매트릭스, 위험도 매트릭스를 통해서 등급 1, 2, 3으로 나눠서 1등급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2등급은 어떻게 해야 된다, 3등급은 어떻게 된다라고 기준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기존의 이 6개의 이제 변경 대상의 범위들을 세부 분류를 나누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지표화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타게 되죠. 중대성 판단을. 근데 그 지표는 이런 지표 혹은 이와 유사한 지표를 만들어서 이제 경미한 변경이냐, 보통이냐, 중대하냐 나누게 되고요. 중대한 경우는 이 밑으로 와서 이제 위험도 평가의 그 절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다 했는데 이제 그 허용할 만한 위험도의 그런 것이 등급이 1, 2, 3 중에 어떤 등급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앞서 발표하신 발표자랑 이제 운영기간 다니고 또 자료 조사하고 뭐 아직 최근으로 정리가 안 됐지만 저희가 발견한 그 이슈 사항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게 변경관리 원칙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게 필요합니다. 운영기관하고 공단하고
공감을 필요로 해서 실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에 이것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 위험 평가 주체에 대한 혼란이 약간 있다, 혼돈이 약간 존재한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운영하는 그러니까 시공자와 운영자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다 운영자가 변경관리 위험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그 변경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운영자든 시공자든 다 각 분야별로 수행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도 평가에 대한 행정력 부족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절차는 존재하지만 방법 및 구체적 검증 내용이 미흡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변경력 평가를 하더라도 이게 피상적으로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지보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탄력 근무제를 한다. 근데 그 탄력 근무제가 어떤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제 좀 부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하나 이제 좀 중요한 그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 장비나 설비 같은 경우들은 기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기준에 맞게 이제 개발을 하거나 뭐 변경을 하더라도 그 기술 기준에 맞게 하게 되는데, 사실 앞서서 이제 모호하다고 하는 그 많은 응답을 내신 분들 중에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조직 변화, 뭐 운영 그 업무 어떤 그 스케줄 변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중대하고 위험할 거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굉장히 모호하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변경되었는 이제 델타인데 델타는 어떻게 돼요? 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가나 감소 부분인데 기준이 있어야 이게 증가를 한 건지 감소한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SMS 조직이 과연 몇 명이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조직이 그렇죠. 10명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2명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적절한 거냐. 이런 것들이 일단 그 평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는다, 한 명이 줄어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뭐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분야도 존재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 방법이 이제 화학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런 체크리스트 방법에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한계를 이제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경관리 항목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자료를 많이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경한 정보에 대해서는 타 관련자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변경관리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첫 번째 발표와 저희 발표한 거에 질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우준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철도 운영기간 변경관리에 대한 인식 부분 하고요. 지금 위험도 평가 방법론 개선, 변경위험관리 대상 도출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철도안전정책과 감독관 이승원입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먼저 발표한 건 아직 과제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우리는 안전관리 체계라는 것을 갑자기 들여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그 철도 운영자들에게 던져준 마치 숙제와 숙명과 같이 던져진 건데 아직은 우리가 문화가 없어요. 저스트 컬처입니다. 진짜로 문화를 정립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거부감에 모두가 다 거부감 같아요. 저는 감독관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고, 앞으로 내년에 지금 저희 그 활동의 안전관리 체계를 좀 살펴보라. 뿌리를 내리는지 썩어가는지 그런 과제가 있어서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문화를 형성하는데 조금 더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변경
구체적으로 뭐 변경할 게 뭐고 할 과제 그 기준이 뭐하고 어쩌고 그런 거보다는 안전관리 체계가 지금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운영사의 궁극의 목표는 운영 수입 증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전관리 SMS 체계라는 게 와가지고 지금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두 분이서 이제 우리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문화 부분에서 이 운영사들이 이질감 없이 받아들일 SMS 체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무슨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상당히 지금 거부감을 지금껏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운영사로서는 결코 다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 제가 느낀 감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일단 감독관님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감독관님 말씀처럼 이 과제가 사실 운영기관분들한테는 그렇게 달갑지 않는 이제 연구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현재 그 변경관리 대상에서 일단 모호성에 대해서 일단 기준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두 번째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뭐 변경관리 대상 명확화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체크리스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뭔가는 제시는 하겠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제시는 하진 않고요. 12월 말까지 저희가 연구 과제가 마감인데 그 전에 저희들이 전문기관과 운영기관분들을 모시고 한 4-5차례 정도 국토부 사무관님, 정책관님 모시고 계속 협업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체계 안에서 이제 일부분일 뿐이지만 감독관님 말씀처럼 모든 체계가 그래도 현재 좀 운영기관분들의 불만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수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감독관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추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광재 차장이고요. 2014년도에 철도안전관리 체계가 도입되면서 자율적, 사전적, 예방적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부담감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철도 안전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2013년도, 14년, 15년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종사자분들께서 느끼고 있는 어떤 철도 안전 인식이나 문화에 대해서 조사를 또 하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철도 안전관리 수준평가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나 저희 공단이나 운영기관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나 저희나 그 안전협의체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안전문화가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토교통부도 계시지만 저희 공단 또 우리 철도를 하신 여기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좀 조금씩 의견을 주시고 그걸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면 안전문화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희 공단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안녕하세요. TV 시드 코리아의 성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해놨던 이제 안전관리 체계 전체를 제가 훑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그 철도 쪽에 제조사들이라든지 운영처 쪽이라든지 때 발주기관 쭉 할 때 제일 먼저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위험하고 안전하고 이런 것들 용어를 적용을 할 때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듯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재정이 파탄나는 걸 가장 우려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스템에도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제시를 하실 때 그런 위험이라든지 안전이라는 것들 적용을 할 때 이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데 대한 위험이냐 경영상의 위험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그 기준을 좀 명확히 거기다가 용어정이죠. 용어를 조금만 정확히 해주시면은 그 다음 제조사들이라든지 발주기관 운영체 쪽에서 좀 그거를 이제
근데 저희 같은 경우 평가기관인데 자꾸 헷갈려하세요. 그걸 좀 이번 기회를 틀어서 한 번 더 좀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뭐 참고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하신 분도 동일한 뭐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국내 이 안전 위험도 평가에 대한 인력이 사실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뭐 학부에서 주로 이제 밝히는 경우는 없고요. 철도 전문 대학원이나 지금 이제 그쪽에 대학원 과목에서 대학원식에서 이제 렌스라는 과목을 한두 번 그게 이제 전부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회나 직장에서 이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초빙에서 정말 초빙에서 교육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받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사실은 여기에 무슨 미분방정시나 적분도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기스 눈에 보이는데 이게 다 말로 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따분해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전 문화를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립이 조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교육하고 같이 이해하고 이런 것이 안 됨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됐느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주입이 되면 아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운영기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그러니까 일단 용어를 지금 뭐고 위험도가 뭐고 하는 그런 자체도 이제 구분이 안 되시고 있는데 운영기관 자체 내에서 정기적으로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이 된 것 같은데 매년 교육을 합니다. 교육하면서 램스 교육을 좀 강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시간이 좀 돼서 뭐 질문이 또 있으시겠지만, 네, 뭐 다음 시간에 또 질문 시간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연계해서 좀 해주시고요. 지금 4시 40분인데 한 20분 쉬시고 5시에 그러면 다음 거.